네, 지난해 연말 정부가 이 부동산 연착륙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 주택 임대 사업 제도에 대한 이 제도 부활을 공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오늘도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21일이었나요? 그때 주택 임대 사업 제도 부활 일부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었죠? 먼저 이 제도가 어떤 식이 나왔는지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약간 다시 민간 등록 임대를 좀 복원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기존에는 아파트 자체를 이제 임대주택을 못하게 막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살려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면적은 이제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10년의 매입 임대를 살리고 네. 이것에 대해서 핵심은 이제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했죠. 항상 세제 인센티브는 세 가지 단계에서 전부 다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신규 아파트 매입하면서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뭐 취득세도 일정 면적에 따라서 그렇죠. 뭐 100%나 50% 감면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나 아니면은 이제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좀 깎아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핵심은 양도소득세죠. 그렇죠. 양도소득세에서도 이제 중과를 좀 배제를 해주겠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중과세율이 거의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식의 좀 혜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을 하거나 15년을 하거나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나왔죠. 네. 그래서 10년으로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아파트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 거고, 15년으로 늘리면 가격을 좀 더 높은 아파트도 좀 혜택을 주겠다. 얼마였죠? 15년이? 15년을 하게 되면 수도권은 9억 원, 근데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까지는 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를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 이제 무슨 이슈가 터졌냐면 상반기 때 들썩들썩했던 게 사실 전세 사기랑 그렇죠. 깡통 전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도 기승하고 있고 역전세에 대한 차액도 못 주고 있는 임대 사업자가 허다한데, 그리고 지금 하반기도 터질 것이다라는 뉴스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상태에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이런 주택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이제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흐름하고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었네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또 안 하는 점은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이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임대 요율 자체도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안정화 측면에서는 이제 역전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택 임대 사업자가 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여론이나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 차일 수도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불똥이 좀 튈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런- 당장은 좀 동력을 상실해서 일단은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이게 과거에도 계속 이 임대주택 제도는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왔죠? 우선은 제가 이제 먼 미래까지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처음에 제도화됐었던 거, 좀 명확하게 된 건 박근혜 정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15년도에 이제 이거 민간임대 주택에 관련한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다주택자를 제도권 안으로 좀 들이자. 결국은 공공임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간임대, 민간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위탁을 맡겨야 되겠다라는 시스템이 들어왔고, 그때 이제 세제 혜택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처음 들었을 때 이제 17년 8.2 대책 때 사실은 이제 강한 임대주택에 대한 엄청난 혜택들이 나왔었죠. 엄청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 등록을 했었죠. 많이 등록했죠. 예.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분도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임대주택 제공을 하면 집주인에게 정말 그에 상응한 혜택을 부여하겠다. 네. 이제 그런 말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때 집값이 공교롭게 이제 폭등을 올랐죠. 했고, 예. 폭등을 하고 임대주택이 오히려 너무 큰 과도한 이제 절세 수단이 됐다 그래서 18년 이제 9.13 대책 때부터 갑자기 이제 그 모든 제도들이 그렇죠. 이제 축소되기 시작했고, 네. 19년 12, 16 대책도 줄이고, 20년도에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라졌고, 네. 그때도 아파트 이제 2020년도에는 아파트 등록도 이제 하면 안 돼. 못하게 막겠다. 그렇죠. 막았죠. 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의 폐지 수순으로 이제 밟아간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는 좀 알아봤는데, 이제 현행 시점에서 과연 임대주택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뭔가 시장에서도 이런 제도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피부로 느끼시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상담을 진짜 많이 하는데 네. 느끼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나오더라도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길죠. 네, 10년 그리고 15년인데 이 기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호흡이 너무 길어서 왜냐하면 이게 임대주택 관련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임대 기간을 못 채우고 그 전에 팔아버리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그럼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전부 다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내가 그 기간에 묶여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 마음만 다급해지시고 네, 네. 제도를 내가 왜 활용을 했나라는 것도 와닿으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액을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10년을 하게 되면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인데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이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아주 크겠지만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주택도 결국은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을 수 네.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세제 혜택이 나오는 것과 관련돼서 준조세 이제 건보료도 사실은 그때 줄여주는 혜택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연관해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건보료도 안 낸 적이 있었나요? 건보료도 사실 2020년 12월 말까지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은 임대 유형에 따라서 40%나 80% 소득에 따라서 감면해주는 감면해주는 게 제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주택에 대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의 연금이나 소득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그렇죠. 임대 소득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소득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건보료까지 나와버리고 이러니까 그 부담을 좀 크게 느끼셨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연관해서 좀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우리 가장 민감한 게 이게 은퇴자분들한테 지금 건보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좀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 임대주택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도 현재 뭐 임대주택 등록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거 없을까요? 첫 번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대 기간이 너무 길다. 길죠. 결국은 내가 그 기간을 다 채우질 못하면 과태료 내는 것도 있지만 세제 혜택을 받았던 걸 전부 다 토해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치명적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꼭 내가 그 긴 호흡 동안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임대주택으로 네. 매년 또 5% 이런 것들 요율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꼭 따져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팔고자 하는 시점에 팔지 못하더라도 그걸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좀 고려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을 하실 때 사실 가장 기초적인데 모르시는 게 뭐냐면 임대주택을 이제 세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사업자를 2개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든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국세청에 대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업자 등록. 예, 네. 일반적인 겁니다. 이건 무조건 네.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말 그대로 10년이나 15년의 기간 동안에 일정 요건을 지켜야 되는 거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인데 이건 시군구청에서 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기한에 설정이 되어 있고 주택이 요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네. 아니면은 주택의 가격이 뭐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이거나 이런 요건들에 부합을 했을 때만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다거나 6억 원 초과했으면 사실 임대주택을 등록하더라도 어떠한 세제 혜택도 못 받으면서 사실 기간만 묶이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 꼭 알아보시고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전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세제 관련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자주 바뀌었었습니다. 그렇죠. 뭐 1년 단위로 바뀌니까 예측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기사도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났었는데 본인의 자산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스트레스가 좀 심하실 수 네, 있겠다. 네. 특히 임대주택 제도는 이 부동산 경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이 정권의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래서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이 2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 하나 있고 또 하나 집이 있어서 월세를 주고 있다. 이럴 경우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꼭 내야 됩니까? 사실은 사업자 등록은 다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내가 임대소득 자체가 발생하는 거라면 원래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주택 임대 사업 등록을 안 해도 예. 국세청에 있는 사업자 등록을 제가 등록을 말하는 내야 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소득이 생기면 원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네, 네. 맞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약간 이제는 누락하고 계시는 게 주택 임대에 대해서 일정한 1원이라도 발생하면 어떤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게 19년도부터 정립된 거라서 맞아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게 좀 네.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